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초보 창업자의 생존의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줘봤는데요. 제가 요즘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 사장님분들을 좀 인터뷰를 하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문득 부산에서 칵테일 바를 10개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인터뷰 도중에 무심코 뱉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성공을 위해서 짜잘한 아이템 따위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업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죠. 알의 깊이가 얼마나 깊냐가 성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잠깐 들어서는 당연한 말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본인이 초보 창업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업의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엔 사람 관리입니다. 처음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신없이 세미나도 다니고요, 창업 박람회도 다니고, 컨설팅에 가서 무언가의 정보도 이것저것 아이템도 서치하고, 상권 분석도 해보고, 그 표도 직접 만들어도 보고, 나름 예비 창업자로서 뭔가 내가 알아가고 있다,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뿌듯해 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분들 10평짜리 매장 하나라도 내가 책임자가 돼서 운영을 해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으며 살았던 경험은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내가 책임자로서 알바라도 한번 부려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위험합니다. 알바든 주방이 뭐든 아무리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제대로 부리려면 적어도 경험을 통한 내공이 어느 정도 받쳐져야지만 그 사람들이 따르고 그 매장이 운영됩니다. 알바 경험이 많은 알바한테 무시당하고, 주방 경험이 많은 주방장한테 무시당하고, 무시당하다 못해 압도당하고, 홀 경험이 많은 매니저한테 한숨 소리나 듣고, 이게 사장인지 직원인지 모르는 사장님이라 불리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죠. 허구한 날 사람 안 뽑힌다고 하고, 허구한 날 나태한 직원들 욕하고, 사실 그거 다 당신이 미숙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꾸 남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깃집이 유행하니 10명씩 고용하면서 대박을 꿈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프집이 유행하다 보니까 또 5명씩 고용을 하면서 대박을 꿈꾸고. 진짜 초보 창업자세요? 그러면 최대한 사람을 덜 쓰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걸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은 당연히 힘들겠지만 사람 때문에, 사람에 치여서 힘든 일은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왜 10평짜리 한 칸, 왜 10평짜리 두 부부가 운영하는 치킨집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지 아셔야 돼요. 이번 아이템으로 성공한다? 천만의 말씀. 진정 사장이 되기 위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10평짜리 부부 창업 아니면 사람 한 명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은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들의 세계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돼요. 가끔 핫플레이스라는 곳을 가봅니다. 그때 갈 때마다 정신없이 간판이 바뀌어 있어요. 정말 6개월에 한 번씩 가보면은 정말 많은 가게들이 바뀌는 것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갔다가 다음에 갔을 때 없어지고, 얼마나 많은 가게가 망하고 또 새로 들어왔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유동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내 가게에 올 것 같죠. 그 중에 1%만 와도 가게는 운영될 것 같죠. 예전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하던 우스갯소리가 생각납니다. 양말 한 켤레씩만 팔아도 13억 개를 팔 수 있다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 핫플레이스라는 곳, 그렇게 형성된 오피스 먹자상권, 그런 곳들은 이미 권리금들이 다 형성이 된 프로들에게 세계입니다. 프로들도 적어도 1년 이상은 죽기 살기로 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곳에, 이제 초보 창업자가 권리금 주고 들어와서 임대료 내고 시설비 투자했으니까 수익을 내겠다고 덤벼드는 거, 그 사실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프로들도 매달 매년 내 가게, 앞가게, 옆가게, 뒷가게, 새로운 가게들한테 도전에 직면하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방어전을 치르고, 적어도 1년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수익도 안 보고 운영해야 되는 상권에서 이제 시작하는 햇병아리가 오픈을 하자마자 매출이 나오고 수익이 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곧 망합니다. 왜 망한지도 모른 채 망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일엔 수업료가 필요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전 재산을 수업료로 날려버리면 어떡하나요? 제발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아파트 주택가 10평짜리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항상 미약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성공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성공한 사람들 나중에 무너지는 거 정말 드라마틱하게 무너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사례가 궁금하시면은 저희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료비 로스는 아는데 왜 인건비 로스나 임대료 로스는 모를까? 한 그릇 팔면 원재료비는 얼마고 임대료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나 쓰고 이런 것들 요즘 초보 창업자분들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무언가 계산해 보면 뭔가 아는 것 같죠. 가게 운영이 무슨 수학 공식도 아니고 10,000원짜리를 파니 재료비는 4,000원을 넘기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남는 게 없다고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재료비에 대한 철칙을 정했으면서 정작 1시간에 8,000원 주는 알바들이 탱자탱자 노는 거는 무감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손님 한 명당 원가 1,000원씩만 서비스해도 8,000원이라는 시급은 1,000원어치를 8명한테 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만일에 김밥 한 줄 사 먹는 사람한테 라면도 한 그릇 공짜로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대단한 금액입니다. 근데 놀고 있는 알바비 주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까운데 야채 리필 조금 더 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아까워요. 인심 좋게 손님들에게 서비스하고 푸짐하게 주면 알바들은 놀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은 단골이 되고 말이죠. 왜 도대체 인건비 로스를 생각 안 하시는 거죠? 그 다음은 임대료 로스. 예전에 백종원 대표가 처음 운영했던 가게가 쌈밥집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쌈밥집이 24시간 운영하는 가게였어요. 쌈밥이 사실 24시간 해야 되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백종원 대표가 당시에 직접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막 퍼져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24시간이라도 돌려야 인건비라도 뺄 수가 있다고. 물론 밤샘 영업이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게를 계약할 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한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임대료는 24시간을 하든 12시간을 하든 똑같은데 왜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주인이 해볼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직장인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은 고상하게 아침 11시 정도 열어서 저녁 9시까지 저녁이 있는 삶으로 누리면서 장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야간에 영업하려면 술을 꼭 팔아야 된다는 편견은 어디서 생긴 거죠? 야간에 술 안 먹고 밥만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 오히려 옆 테이블에서 술 먹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걸 싫어합니다. 나의 옆 뒷가게가 9시에 닫는다면 더욱 기회죠. 9시 이후에 장사하는 밥집은 우리 집만 있다, 그런 것만 알려진다면 공짜 임대료로 장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점심 저녁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밤참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방에 한 명 정도만 고용을 해도, 아니면 내가 직접 운영을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재료비 로스. 평소에 그냥 대박집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박집 사장님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셔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한 명이라도 재료를 아끼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 재료비 계산을 해가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어디선가 들었는데 TV에서 대박집 사장님이 너무 많이 퍼주다 보니까 리포터가 당황해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이런 주옥같은 멘트를 남기셨죠. 그리고 어느 짬뽕집 사장님은 조금이라도 신선하지 않은 건 바로바로 버려버리는 장면이 나오면서 내 가게에 오신 손님에게 단 한 명이라도 신선한 음식을 대접하지 못할 거라면 바로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막에 이런 말이 떴습니다. 재료비를 생각한다는 거는 계산을 해가면서 장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오늘 매장에 온 손님 중에 애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도 하나 주는 겁니다. 이쁘니까. 2번 왔으면 2번 와서 고마우니까 또 뭔가를 하나 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또 뭔가를 또 서비스를 해주고, 그렇게 주다 보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단골이 되고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설사 그 집이 음식 맛이 그렇게 맛있는 집이 아닌데도 말이죠. 장사라는 건 철저하게 사람을
사람을 감동시켜서 다시 오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숙명을 지녔습니다. 그냥 수학 공식처럼 계산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선 초보자답게 규모를 작게 해서 무조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 창업 근육을 점점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비로소 부릴 줄 알게 돼야 되고, 그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나보다 모르는 사장을 인정하는 직원은 아마 없을 거예요. 겸손하게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아파트 주택가라는 작은 무대에서 시작을 해서 성공이 아니라 성장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직원들이 하루 종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바쁜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를 연구하고, 조금 더 남으면 그걸로 알바들 시급도 올려주고, 그렇게 남들 영업 안 할 때 영업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또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손님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면 성공은 못할지언정 실패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당장의 수익은 안 될지라도 그 소중한 경험과 내공은 먼 훗날에 성공의 주춧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들은 그 부산 칵테일바 사장님은 바텐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무일푼으로 내 가게를 열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사회생활을 했고, 운이 좋게도 서면의 골목 구석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총 투자금 500만 원으로 포장마차형 칵테일바를 열고 장사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3년 뒤에 광안리에서 드디어 정식 임대차 계약으로 매장을 오픈을 하게 됐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셨고요. 순간순간 얼마가 남는지 결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고마워하기만 했던 거죠. 새벽까지 밤잠 안 자가며 일하고, 일어나면 장 보러 가고, 또 가게 나가고. 돈이란 건 말이죠, 돈 쓸 시간이 없어야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고, 그리고 주방과 홀, 매니저 등 사람을 완전히 부리게 되었을 때, 그때 2호점을 내게 되었고요. 제대로 된 메뉴와 합리적인 가격에 노는 직원 없이 장사들이 계속 잘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이 사장님 집의 알바들의 시급이 가장 높게 됐어요. 유명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3호점까지 열게 되고, 직원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10년 동안 총 10개의 칵테일바를 보유하신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 뵙던 2017년 10개 매장 매출액이 2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장에 안 나가요. 더 큰 꿈을 위해서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다니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의 예전 모습을 생각하면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자기 경험을 전수해주고 창업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좀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혼자서 너무 힘들었지만 나의 코치를 받으면 나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롤 모델 샵으로 직접 남포동에 10평짜리, 큰 거는 하기가 힘드니까 10평짜리 샘플 매장도 직접 만들고 직접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헤어지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냐고 물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남는 거 별로 없다고. 그 사장님 올해 나이 40입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